네,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처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니드롤더, 그리고 컷 시저, 그리고 포셉을 가지고 수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쓰는 이 니드롤더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이제 이 실의 종류에 따라서 작게는 이제 세브노라는 아주 얇은 실을 무는 경우부터 3호 포제로까지 무는 경우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정도 한 손바닥, 이 손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사이즈의 니드롤더는 보통 뭐 한 5호 정도를 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포셉도 저희가 이제 티슈 포셉은 요 끝에 뾰족하게 돌기가 달려 있어서 이 티슈를 이제 잡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셉은 이제 티슈 포셉은 아니고 스무스 포셉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처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실을 이제 고르게 되는데, 실은 보시면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실 중에 여기 이제 프롤린 5호 실과 바이크릴 5호 실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을 고르실 때도 이 피부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장력에 따라서 실을 이제 고르게 되고, 저희가 보통 뭐 얼굴 쪽은 이제 6호나 7호를 쓰게 되지만, 뭐 이제 뭐 팔다리나 아니면 복부 또는 뭐 등 쪽에 좀 두꺼운 피부를 쓸 때는 이제 6호, 7호는 그 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5호나 포제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처는 그 정도 어떤 팔다리나 복부에 준해서 저희가 이제 5호 프롤린을 가지고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니드롤더를 잡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니드롤더를 잡는 방법은 뭐 수술자마다 그 개성과 뭐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좀 나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것이 이제 핑거 그립이 되겠고, 보시면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을 요 니들 홀더의 두 군데 요 손잡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치듯이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요걸 핸들링 할 때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검지는 일단 요 니들 홀더 팁을 저희가 이제 요 워킹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가늠자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니드롤더의 팁 방향으로 보통 이렇게 받쳐주시게 되고, 요 중지는 요 이제 검지와 요 약지 사이에 요 홈 정도에다가 이제 살짝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니드롤더 핑거 그립을 할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이게 굉장히 뭔가 좀 어색하고, 이 손가락을 돌리거나 이 손목 워킹할 때 많은 방해 요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처음부터 뭐 쉽진 않으시겠지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걸치듯이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팜 그립이라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걸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손 안에다가 감싸듯이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뭐 수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작은 니드롤더보다는 이제 3호나 2호를 무는 요보다 조금 더 이제 긴 니드롤더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팜 그립이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고, 이렇게 작은 니드롤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이런 핸들링이라든지 이 돌아가는 아크 같은 걸 고려를 했을 때는 핑거 그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세밀하고, 나중에 혹시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으로서 마이크로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결국 마이크로 니드롤더나 마이크로 포셉을 잡는 경우에도 이런 핑거 그립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습한다는 의미에서도 핑거 그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5 프롤린을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빼게 되는데, 요 뺄 때는 보시면 이 실 같은 경우는 양니들이라서 중간에서 커팅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요 니들을 이제 물어야 되는데요. 니들을 물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 5 프롤린 같은 경우는 약간 하프 서클과 비슷한 약 한 150도 정도 돌아가는 정도의 아크를 보이고 있고, 저희 성형외과적인 수처를 할 때는 다른 과 수처랑 틀리게 요 니들 중간 정도를 물어주시면 좋습니다. 니들
중간 정도를 물어야 스킨을 뚫고 들어갈 때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외과에서 실을 잡듯이 약간 요 실과 연결되는 부위 뒤쪽을 잡게 되면 저희가 이 실을 뚫는 힘이 실로 스킨을 뚫는 힘이 가해질 때 얘가 버티질 못하면서 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장 가운데를 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킨 수철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그립을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그립을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 손에 이제 포셉을 잡는 방법은 뭐 포셉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엄지와 검지 중지를 이용을 해서 요 티슈를 이제 매니지할 수 있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가끔 뭐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굉장히 좀 불편한 자세이고 어떤 세밀한 작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필 잡는 모습 비슷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슈처의 시작은 결국 요 바늘로 요 스킨을 이제 뚫는 건데요. 스킨을 뚫으실 때는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 요 스킨에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느냐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뭐 그거는 결국 요 스킨의 어떤 두께와 크게 상관이 있겠는데, 스킨의 두께는 보시면 뭐 부위별로 다 틀리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꼬매는 거는 꼬매는 요 부위는 이제 복부 등 정도로 이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약 요 마진에서 한 5mm 정도를 두시면 적당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스킨 수초의 기본적인 이 인게이지 방법은 요 스킨에서 수직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이제 바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 바늘을 이제 집어 넣을 때는 결국 수직 방향이 되려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꺾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꺾어야 이 바늘이 90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90도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꺾는 것이 조금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도 90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가장 90도로 들어가기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고, 조금 나중에 좀 숙련이 되셔서 요 이제 스킨 요 티슈드 매니지를 좀 쉽게 하실 수 있다면 스킨을 이제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잡으면 이 스킨에 크러싱 인저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는 말고 속에 있는 서브큐 티슈를 좀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하면 또 90도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슈처를 시작하겠습니다. 슈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스킨으로 들어가는 이 바늘 끝의 방향이 되겠는데요. 이 바늘의 방향이 저희의 원칙은 90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편안한 그립을 잡으시고 요거를 요 그립 상태에서 최대한 이렇게 돌려서 수직으로 이렇게 90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겠고요. 이 90도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만약에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그냥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뭐 옆에서 뭐 비스듬하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양쪽에 요 옆에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은 결국 깊은 티슈를 물지를 못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티슈를 모아줄 때 힘이 걸리는 데에도 불리하거니와, 그리고 저희가 요 티슈를 이렇게 이 버전을 나중에 이제 꼬맬 때 이 티슈의 겉면이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붙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오듯이 이 버전 슈처를 해줘야 힐링이나 나중에 스카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버전 슈처를 할 수 있는 데에서는 결국 90도로 들어가 주어야 그리고 안쪽에서 티슈가 모이면서 이 버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90도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만약에 요것만으로도 본인이 조금 나는 불편하다,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방법을 만약에 찾으시게 된다면 요 티슈를 이렇게 직접 꽉 잡는 방법은 사용하지 마시고 이 속에 있는 서브큐 티슈를 살짝 잡아서 들어 올리듯이 하면 저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킨 방향이 요 바늘 방향과 90도를 만들어주기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조금 더 힌트나 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스킨을 먼저 뚫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바늘이 요 더미스 밑에 요 서브큐 티슈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잡고서 빼신 다음 이 피부에서 90도에 가깝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서브큐 티슈에서 조금 밑에 층을 이용을 해서 나오는 방향도 90도로 나올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타일을 들어가는데, 타일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시는 것이 처음에 편하시고요. 실을 한쪽 손으로 잡고 니들홀더를 기준으로 하여 돌리는 방향은 뭐 본인 편한 방향으로 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 실을 이쪽으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니들홀더의 위쪽으로 실을 감는 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주면 노트 방향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이 방향을 먼저 타일을 한번 하게 되고, 그 다음 이 방금 했던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서클을 만들어 주면서 노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의 정방향과 역방향의 노트가 서로 반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스퀘어 노트라고 하게 되고, 항상 이런 식으로 반대의 방향이 겹쳐져야 이게 실이 이제 풀리지가 않고 정확한 노트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롤린 실과 같은 모노필라멘트의 실은 4번 정도 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노트를 만들고 항상 요 층이 잘 맞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한 번에 요 슈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실을 물을 때는 요 서클의 중간 정도를 무는 것이 유리하겠고, 그 이유는 설명드린 바처럼 이 핸들링을 할 때 이 스킨을 뚫는 힘이 요 스킨에 정확히 전달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뒤쪽을 물게 되면 다른 과에서는 뭐 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이제 큰 니드를 쓰는 경우에는 뒤를 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와는 약간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간을 잡고 이 스킨의 90도 방향으로 보시면 90도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스킨에서 이렇게 실이 90도로 쓴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 반대쪽을 넘어갈 때도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바늘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티슈를 젖혀야 되는데, 젖힐 때도 가능하시면 이 티슈를 꽉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쪽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젖히듯이 하는 것이 이 티슈를 보존하고 외상을 주지 않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늘을 집어넣고 뺄 때도 90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티슈를 살짝 눌러주면서 빼주시면 또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타일을 할 때는 니드홀더 위쪽으로 한 바퀴 돌려서 노트를 만들어 주시고, 이 노트에 또 스퀘어 노트로 반대 방향으로 잡고 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정방향, 다시 역방향, 네, 잠깐 끊어주시고요. 네, 시작합시다. 네, 지금부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늘이 요 피부 외피에 90도로 인게이지 돼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는 요 화살표 방향, 이 피부의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냥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그냥 사실 의식을 하지 않게 되면 요 피부에 그냥 바깥에서 그냥 요 검정색 요 화살표처럼 비스듬하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요렇게 그래서 안쪽 요 겉에서 보이는 요 피부의 면적보다 속에서 물리는 피부의 볼륨이 굉장히 작게 되고 그러면 양쪽에 이 벌어진 조직을 모을 때 가해지는 힘이 속에서 이렇게 모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이 겉에 있는 피부를 조이는 방향으로만 가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텐전이 겉에 피부에 가해지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원치 않는 피부에 요 스티치 스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향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요 90도 방향 또는 90도보다 더 세운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그린 방향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방향으로 실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보이시는 이 빨간색 방향으로 실이 통과를 하면서 겉에 보이는 이 양보다 속에서 더 많은 티슈를 물 수 있게 되고 이런 효과로 인해서 안쪽에 장력이 겉에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걸리게 되고 티슈를 안쪽으로 밀어 올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이버전 슈처 저희가 봉합하는 중심 부분이 위로 솟아오르는 이버전 슈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이버전 슈처가 중요한 이유는 이버전 슈처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수평 방향 또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인버전 슈처를 하게 되면 결국 텐션을 요 힐링되는 부분이 텐션을 크게 받지를 못하게 되고 나중에 힐링이 되면서 그런 텐션에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스카 와이드닝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것을 막아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항상 슈처를 할 때는 뭐 그립이나 뭐 스퀘어 노트도 중요하겠지만 이 바늘이 인게이지 되는 이 방향을 항상 꼭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바깥에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90도는 유지를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